안녕하세요, 은가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평생 무료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DB는 2선 알바노의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모비스의 외곽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마리 스펠맨이 최근 미드레인지와 3포인트 모두 안정적 감각을 유지하며 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다. 정욕은 역시 페인트 존과 외곽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움직임으로 DB 공격 옵션의 다양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기에서는 스펠맨 중심의 내외곽 공격이 중요하며 알바노의 빠른 트랜지션이 승리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모비스는 게이지 프림의 강력한 골 및 지배력과 리바운드가 최대 무기다. 프림은 최근 골밑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며 페인트 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우석 역시 석점 플레이와 미드레인지에서 득점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서명진의 안정적인 리딩과 공격 조율도 돋보인다. 모비스는 세트 오펜스 중심으로 프림을 적극 활용하면서 DB의 약점인 골밑 수비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DB는 알바노의 빠른 스피드와 스펠맨의 폭넓은 공격력을 앞세워 모비스 수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모비스 역시 프림의 골밑 공격력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DB의 더 다양하고 빠른 공격 전술을 막기엔 수비 조직력에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원주 DB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KT는 문정현과 레이션 해먼즈의 내외곽 조합이 팀을 이끌고 있다. 문정현의 스피드와 돌파 능력은 손호의 외곽 수비를 흔들기 충분하고 해먼즈의 3점포는 중요한 순간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허훈이 빠른 경기 운영과 정확한 어시스트를 통해 이 두 선수를 적극 활용하면서 공격의 다변화를 꾀할 것이다. KT는 이번 경기에서 빠른 트랜지션과 외곽포 위주로 손호의 느린 전환 수비를 적극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손호는 앨런 윌리엄스의 골밑 장악력이 최대 무기다. 윌리엄스는 페인트 존에서 압도적인 피지컬로 리바운드와 득점을 책임지고 있어서 KT가 이를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케빈 캔바오와 이정현의 내외곽 지원이 활발한데 캔바오가 미드레인지 슛과 블로킹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정현의 외곽 슈팅 감각도 상승세다. 손호는 세트 오펜스를 통해 KT의 수비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문정현과 해먼즈를 앞세운 빠른 공격 템포로 손호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손호는 윌리엄스를 활용한 골밑 공략이 확실한 강점이지만 외곽 수비의 약점을 드러내면 KT에게 승리의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정관장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대0의 완승을 기록하며 기세를 제대로 탔다. 특히 메가와 부키리치의 좌우 쌍포가 상대 블로킹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면서 공격력을 극대화한 모습이었다. 표승주와 정호영 역시 중요한 상황에서 득점을 책임졌고 염혜선의 경기 운영도 빛을 발했다. 이번 경기 역시 초반부터 강력한 서브와 빠른 공격 템포로 현대건설의 수비 조직력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기세에서 앞서고 있으며 조직력 또한 정점에 올라있어 2차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1차전 충격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모마의 강력한 공격력 회복이 관건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정관장의 수비 집중 공략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지훈과 고예림이 측면에서 공격 부담을 나눠주고 이다현, 양효진의 속공과 블로킹이 살아나야 승리 가능성이 열린다. 다만 상대인 정관장의 탄탄한 수비벽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면 또다시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승부의 핵심은 상대 리시브 라인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에 달렸다. 정관장은 1차전 완승으로 기세와 자신감 모두 최고조에 올라있다. 현대건설이 절치부심하며 복수를 노리겠지만 현재 정관장의 탄탄한 팀워크와 강력한 공격력을 넘기엔 어려워 보인다. 다시 한번 정관장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기아는 5선발로 낙점된 김도현이 러버 게임에 선발로 나선다. 작년 한 단계 각성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도현은 시즌 후반 선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시범 경기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의외로 위력적일지도 모른다. 윤영철의 강판 이후 7이닝 동안 11실점. 버텨줘야 할 황동아가 5실점 한 것도 컸지만 임기영의 5실점이 너무나 컸다. 후반 타격을 고려한다면 둘 중 하나만 버텨줬어도 경기는 달라졌을 듯. 기아가 불펜 좋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대패하긴 했는데 마지막까지 분전하면서 10점을 올렸다. 윤도현의 실책에 이은 윤영철의 멘탈 붕괴가 아니었다면 역전승은 충분히 가능한 레벨. 시즌 초반 나성범과 최영우의 감각이 좋다. 다만 수비 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키움은 시범 경기에서 깜짝 해투를 보여준 고졸신인 윤현이 데뷔전을 선발로 나서게 된다. 문제는 시범 경기는 모두 불펜 등판이었고 제구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전날 정현우의 예시를 고려한다면 더 일찍 무너질 것이다. 4이닝 동안 4명이 사실점으로 버텼다.
정현우에겐 122구를 던지게 해놓고 주승우를 아낀 게 오히려 우스울 지경. 어찌됐든 깔끔하게 불펜이 버텨주질 못한다. 카디네스의 홈런 포함 17점. 외인 타자가 2명이 있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다. 물론 이건 이주영과 송성문, 최주환이 잘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전날 경기의 전태현처럼 뜻밖의 신데렐라가 나와줘야 연승을 노릴 수 있다. 윤도현의 실책은 완벽하게 승부를 갈랐다. 그게 없었다면 정현우의 122구 12도 기아의 패배도 없었을 듯. 일단 윤현은 정현우 레벨은 절대로 아니고 제구가 아쉬운 투수가 기아 타선을 막는 건 힘들 것이다. 반면 김도현은 시범 경기 때부터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조를 가동시킬 것이다. 기아의 복수전을 기대해보자. KT는 오원석이 트레이드 이후 첫 공식 경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두산 상대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고 시범 경기 내용은 엉망이었다. 일단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인데 KT가 워낙 높게 평가한 투수라는 점이 주목 포인트다. 소영준 이후 원상현과 우규민이 3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냈다. 1점차 접전에서 승리조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건 달라진 KT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최승용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2점에 그쳤다. 두산 투수진 상대로 9안타 3사사구 2득점은 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 즉,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 전에 이루수 수비는 누가 들어가도 블랙홀이다. 두산은 곽빈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김유성이 선발로 나선다. 작년 그나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선발 김유성은 4이닝을 버티기 힘든 투수였고 시범 경기도 좋다고 하기 어려웠다. 작년 KT 상대로 3.1이닝 3실점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기대는 어렵다. 최승용의 5.1이닝 투구 이후 4명의 투수들이 3.2이닝을 무실점으로 간신히 버텼다. 김태경까지 가는 길이 멀다는 건 인정해야 할 듯. 이영하에게 1.2이닝을 던지게 한 건 이번 경기의 투수 운용의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승리하긴 했지만 소영준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그쳤다. 오윤석의 토스가 정확했다면 역전은 나오지 않았을 듯. 즉, 지금의 두산은 빈말로도 타격이 좋다고 하기 어렵다. 전날 경기는 오원석의 성급한 수비가 역전을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도 양팀의 선발을 고려한다면 수비진이 잘 해야 하는 경기. 두산 역시 오명진 때문에 고생했다. 타격과 불펜은 거의 엇비슷하지만 KT는 불펜 관리를 잘해주고 있고 김유성이 긴 이닝을 버티긴 어렵다. 그리고 1차전에서 드러났듯이 두산은 4에서 6회에 약점이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KT가 유리한 경기다. LG는 이번 시즌 LG 비장의 무기라는 송승기가 선발 데뷔전을 갖는다. 패스트볼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제구력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일단 3이닝을 버텨주느냐부터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임찬규의 완봉 덕분에 휴식기를 얻었다. 안 그래도 소모도 적은데 시즌 초반에 엄청난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10안타 8사사구에 홈런 포함 4득점이었다. 은근히 변비 야구였다는 이야기. 앞선 3경기의 승리와는 조금 다른 편인데 선수들이 조금 느슨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좀 더 나아져야 한다. 하나는 부상으로 인해 살짝 시작이 늦었던 문동주가 드디어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시범 경기 때 불펜으로 나서 건재를 과시했는데 불펜과 선발은 이야기가 다르다. 그러나 문동주는 유독 LG만 만나면 더워지기 전까진 그야말로 압도적 투구를 보여주는 킬러다. 엄상백의 강판 이후 4명의 투수가 3.1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했다. 문제는 그 2실점의 주인공이 마무리에서 강등된 주현상이라는 것. 시즌 초반 주현상에게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임찬규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2안타 완봉패를 당했다. 물론 에르난데스 뒤에 임찬규가 나온다는 게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타격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살아날 수 있느냐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다. LG가 현재 유일한 전승팀이 되었다. 그러나 전날 경기는 임찬규의 완봉에 묻혀서 그렇지 경기 내용 자체는 좋다고 하기 어려웠다. 떨어진 집중력으로는 시원할 때의 문동주 공략은 매우 힘들 것이다. 반면 송승기는 시범 경기부터 제구력 문제를 드러냈고 이대로 무너질 한화도 아니다. LG 불펜이 확실한 우위를 지니고 있긴 한데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 타자들도 적당히 끝낼 것 같다. 문동주를 앞세운 한화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SSG는 박종훈이 러버 게임의 선발로 나선다. 시범 경기에서도 좋지 않았는데 유망주가 아닌 박종훈이 선발이라는 것 자체가 SSG의 시즌 방향성을 제시하는 듯하다. 작년 롯데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선 더 기대가 힘들 것이다. 송영진 이후 2.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김민은 그야말로 구세주.
노경은의 퍼펙트 세이브도 SSG로선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김민을 또 쓸 수 있을까? 시작부터 너무 굴린다. 최지훈의 홈런 포함 3득점. 김진욱의 체인지업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7안타 5볼넷의 3점은 심했다. 확실히 에레디아가 부진하면 다득점은 힘든 듯. 롯데는 하재훈이 아니라 에레디아와 승부를 했어야 했다. 롯데는 이번 시즌 각성이 필요한 나균안이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의 나균안은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렸다. 그나마 김진욱 뒤에 나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시범 경기를 고려한다면 5이닝을 버텨줄 수 있을 것 같다. 김진욱 이후 2이닝 동안 5명을 넣었는데 1실점을 허용했다. 그 1실점이 김상수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뼈아픈 부분. 아무래도 밖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현재 롯데의 불펜은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아무래도 이 타선이 살아날 것 같지 않다. 송영진 상대로 1점이 전부. 특히 중심 타선이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는 게 아프다. 어차피 하위 타선의 기대는 없는 편. 고승민이 없다는 건 단지 한 명이 빠진 레벨이 아니다. 양팀 모두 1승씩 주고받았다. 그리고 두 팀 모두 변비 야구를 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박종훈과 나균안이라면 두 팀의 타격이 살아날 가능성은 조금 있는 편. 그래도 박종훈은 안정감이 부족하고 시범 경기에서 나균안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다. 불펜 소모. 어차피 두 팀 모두 비슷하다. 그나마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유리해 보인다. 삼성은 김대호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딱 한 경기에 등판해 4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시범 경기에선 기복이 조금 심한 편이었다. NC의 타선 상대로 몇 이닝이나 버틸 수 있을까? 좌승현 강판 이후 4명의 투수들이 5.1이닝을 3실점으로 막아냈다. 문제는 우승현이 홈런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즉, 확실한 승리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 그나마 이호성은 부담 없을 땐 괜찮아 보인다.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의지를 과시하면서 박병호의 2점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했다. 라이온즈 파크에서 삼성의 타선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러나 역시 김지찬이 잘 나가야 다득점이 된다. 그리고 김원곤은 키플레이어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NC는 작년 데뷔전을 치룬 고졸 2년차 목지훈이 시즌 첫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삼성 상대로 홈에서 3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제구 문제가 꾸준히 발목을 잡았다. 시범 경기에서 KT 상대로 5이닝 1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정규 시즌은 다르다. 신민혁 강판 이후 4이닝 4실점. 김태현은 그렇다 치고 김진호와 전삼인이 정말 놀라운 투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류진욱이 벌써부터 홈런을 내주는 건 좋지 않다. 투구 스타일상 시즌이 진행될수록 구위가 떨어지는 타입이기 때문이다. 좌승현 상대로 5득점. 양현종 때도 그렇고 지금의 NC 타선은 좌완 투수를 공략하는데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완 투수 상대로 3득점이었다는 건 좋지 않은 부분. 박건우가 건재할 때 열심히 벌어놔야 할 거다. 좌완 상대 NC는 무서운 팀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우완 상대 NC는 글쎄다. 에 가까운 편. 물론 목지훈이 시범 경기에서 김대호보다 좋은 투구를 해주긴 했지만 여긴 나팍이고 신민혁과 같은 투구를 기대하긴 어렵다. 오히려 신민혁 D라는 게 문제. 힘싸움이 되겠지만 NC의 불펜을 고려한다면 자살행위다. 삼성이 힘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양한 경기에 대한 분석 정보 소스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 링크로 연락주시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 처음부터 10가지 가르쳐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 자료 분석 확인은 필수입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일절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